오늘 네 번째 주제는 HBM 수혜 기업들입니다. 최근 들어서 반도체가 턴하고 있고 D램 가격, 낸드 가격 다 올라오고 있는 것들은 리포트나 기사를 통해서 다 확인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실적도 D램이 획기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거죠. 그 D램 중에서도 HBM이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거는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HBM이 어마어마하게 잘 되고 있고 하이닉스는 내년도 HBM까지 모두 솔드아웃 했습니다. 그래서 더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어마어마하게 잘 된다. 그리고 삼성도 잘 된다. HBM은 좀 늦어졌는데 그래도 얘네도 잘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러면 HBM에 관련돼서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면서 어떤 부분이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후공정이 많이 발전하는 이유는 다들 여러분들에서 아시겠지만 전공정의 난이도가 올라갔습니다. 전공정이 지금 TSMC, 삼성전자 3나노 지금 하고 있고요. 2025년에 2나노고 2027년에 1.4나노입니다. 그러면 더 내려가면 피콘가요?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둔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후공정에서 해결하는 게 바로 탄생한 HBM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패키지를 잘하자. 일단 용어를 좀 설명할 때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XY축으로 설명하는 게 뭐죠? 2D입니다. 세로 가로. 그러니까 평면이죠. 평면 안에 칩들을 가로로 배치하면 이건 2D입니다. 우리가 3D는 뭐죠? 3D는 여기에 Z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체적인 거죠. 즉 3D라고 하는 패키징 방법은 위로 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것을 2.5D라고 하는 이유는 다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요렇게 쌓는 3D와 요렇게 가로로 놓은 2D가 합해져서 2.5D라고 하는 겁니다. 자, D램을 적층하는 방법에서 가장 중요했던 공정 중에 하나는 TSV입니다. 스루 실리콘 비하죠. 그러니까 실리콘을 구멍을 뚫어서 연결한 거. 그리고 그것들을 인터포저로 연결한 거. 인터포저를 잠깐 말씀드리면 인터포저는 인풋 아웃풋을 컨트롤하는 애들인데요. 여기에서 로직 칩, 그러니까 GPU든 CPU든 뭐든 얘네들하고 직접적으로 왔다 갔다 외부로 안 나가는 통신선은 자체 처리하고 아웃풋을 다 빼줘서 뒤에서 서브스트랙트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인터포저도 누가 만드냐? 파운드리 회사가 만드는 겁니다. 메모리 회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터포저는 TSMC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단 지금 보면 이렇게 적층하는 게 가장 관건이고요. 그 다음번에 인터포저 만드는 게 HBM에서는 핵심입니다. 이제 후공정이 계속 중요해졌는데 후공정을 보시면 이렇게 성장한다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2023년에는 어쩔 수 없이 캐펙스 투자가 너무 상황이 안 좋아서 마이너스지만 바로 2024년에는 후공정이 올라가고 2025년에 올라가고 2026년에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후공정에 안 오른 회사를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유리한 전략이죠. 그리고 실적이 엄청 좋아질 회사들을 갖고 있는 것도 엄청나게 유리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자료는 유진증권의 소부장 레시피 임소정 위원님이 소중한 자료를 발간해 주셨어요. 유진증권 가서 직접 보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번에 또 한 가지 더 참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반도체 소부장이라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차용호 위원님이 내신 자료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자료를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증권사 방문하셔서 소중한 자료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제 2D, 2.5D 이런 얘기 했는데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마이크론도 이렇게 하겠다. 코스트가 CPU나 로직칩이죠.
그래서 HBM3 큐브를 이렇게 쌓겠다, 인터포저 놓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아직 뭐 납품은 못하고 있지만 발표를 했고, 삼성도 발표를 했죠. H큐브로 발표를 했습니다. 삼성은 인터포저를 직접 만들 수가 있죠. 파운드리 하니까. 그러니까 삼성이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로직, 인터포저, 패키징까지 다 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아직은 못하고 있죠. 일단 우리가 GPU 칩들은 수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로드가 많이 걸리고 전기를 많이 먹고 굉장히 연산이 많기 때문에 이게 무한정 쓰는 게 아니라 시장에 알려진 바로는 약 3년 정도면 갈아야 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메모리를 쌓고 메모리를 갖다 컨트롤할 수 있는 로직 칩을 놓고 여기다가 원래 GPU하고 계속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바로 HBM의 로직입니다. 그리고 삼성은 HBM3에서 벌써 HBM4로, 왜냐면 HBM3가 늦었잖아요. 그러니까 HBM4로 가겠다라는 거고요. HBM4부터는 하이브리드 본딩입니다. 그래서 오늘 HBM에서 수혜가 뭐가 예상되고 그런 얘기를 좀 쭉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성이 저 전략을 쓰는 건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HBM3가 늦었으니까 HBM4라도 빨리 시장에 출시해서 시장을 좀 찾아와야겠다. 이런 건 당연히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제 보면 TSV를 할 때 HBM 전용 D램을 갖다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솔더볼, 마이크로 범프로 연결하고 TSV로 연결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범프를 붙이고 구멍을 뚫고 거기에 구리를 채우고 이런 과정들을 이해하고 나면 아, 얘네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TSV 공정을 갖다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베스트 증권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갖고 왔고요. TSV 공정은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에칭, 식각을 해서 구멍을 뚫어야 되죠. 원하는 부분에 식각을 해서 구멍을 뚫어야 됩니다. 구멍을 뚫고 거기를 구리로 채우죠. 구리로 채우고 나면 그 윗부분은 CMP로 날려버려야 됩니다. 불필요한 부분들이 묻어 있으니까요. 날리고 거기에 다시 금속 배선 작업을 합니다. 금속 배선 작업을 하고 나서 거기에 범프를 만들기 시작해야죠. 범프를 형성시키고 그리고 다시 얘를 뒤집어서 날립니다. 그러니까 웨이퍼를 갖다가 그라인딩 하는 거죠. 그 CMP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라인딩은 디스코가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웨이퍼 두께가 굉장히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디스코 장비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그라인딩 하고 나서 CMP를 할 수도 있고, 뭐 드라이 에처도 할 수 있고, 웻 에처도 할 수 있고, 뭐 어떻게든 해서 다시 평탄화 작업을 하는데 CMP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CMP, 여기도 CMP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방법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그라인딩을 해서 굉장히 웨이퍼 두께를 되게 얇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여기에다가 블랙사이드 범프를 갖다가 포메이션 해버리고 나서 요것을 여기하고 여기하고 연결할 수 있는 모든 끈들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애의 여기와 요 애의 여기를 결합시키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어떻게 붙이냐? 붙일 때는요, 열 압력, TC 본도로 붙이고, 그리고 삼성하고 하이닉스 방법이 조금 다르죠. 그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웨이퍼 두께가 얇아지고 있고, 그리고 구멍을 뚫고 있고, 풀필하고 있고, 많이 깎아야 되고, 깎으니까 세정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정도 늘어나고, CMP도 늘어나고, 그리고 식각도 늘어나고,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컨트롤 해야 되니까 ALD 기업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이 공정들이 굉장히 난이도가 있고 난이도 있는 걸 여러 개를 쌓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잘 됐는지 계속 테스트를 해봐야 되고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CMP, 세정, 검사 다 늘어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들이
HBM 전용이 아니라 일반 공장에서도 쓰이기 때문에 캐펙스 투자가 지연됐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이 잘 안 보이지만 모든 것들이 캐펙스 투자가 원위치 되고 나면 이제 보이겠죠. 플러스 HBM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는 당연히 보일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면에서 그라인딩 하고 나서는 CMP 웨 엣징, 드라이 엣징, 드라이 폴리싱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요. CMP 많이 씁니다. 요게 방금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그라인딩 잡으면 디스코가 압도적 1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CMP는 캐시텍이 하는데 어플라이도 많이 하죠. 문제는 이것들이 다 수율입니다. 복잡하게 만든 웨이퍼를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붙여야 되죠. 그러니까 잘 못 붙였을 때도 문제고 웨이퍼 분량도 찾아내야 됩니다. 맨 마지막에서 찾아내면 그 과정들에 들어갔던 에너지, 그 과정들에서 웨이퍼들 다 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웨이퍼가 우리가 이렇게 여러 장을 쌓잖아요. 이 중에 얘만 분량이야. 그럼 나중에 만들고 나면 다 버려야 되니까 얘네들을 정말 꼼꼼하게 골라내서 정말 분량은 다 빼내고 하나씩 해야 되죠. 왜? 얘는 제조 단가가 비싸니까. 그러니까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테스트와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정, 검사 계속 나오는 거죠. 이제 인터포저 역할을 다시 보시면 인터포저는 TSMC나 삼성전자가 할 수 있는데 이게 되게 얇은 판이잖아요. 인터포저도 액티브가 있고 패시브가 있는데 전기를 공급되는 게 있고 전기가 공급 안 되는 게 두 가지를 액티브하고 패시브로 나눠지는데요. 어쨌든 그걸 떠나서 보면 자체 신호들을 주고받는 거는 빼고 외부 신호들을 주는 걸 갖다가 서브스트랙트를 거쳐서 여기다 인아웃 핀으로 빼내는 거죠. 이게 패키징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가 후공정에서 다 하는 거죠. 그래서 TSV의 장점을 갖다가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와이어 본딩은 물리적 공간 때문에 몇 개 못해요. 너무 많이 연결해야 되고 안 돼요. 그리고 느려요. 그리고 TSV는 바로 붙이잖아요. 바로 붙이니까 어떻게 되죠? 인아웃 핀도 많아지고 그 다음번에 접촉면이 짧으니까 빨리 왔다 갔다 하죠. 에너지가 적게 소모되고 발열도 줄어들고 뭐 이러죠. TSV 하는 게 훨씬 유리해요. 하지만 비싸요. 비싸도 퍼포먼스가 중요한 AI 칩들은 무조건 써요. 이런 겁니다.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TC 본드를 쓰는 건 같은데요. 뭐가 다르냐 하면요. 이게 풀필하는 과정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삼성은요. NCF 필름을 갖다가 씌워가지고 얘를 갖다가 붙일 때 압착을 해서 중간을 채워요. 그런데 하이닉스는 붙이고 나서 여기다가 몰딩을 채우는 풀필을 한단 말이에요. 풀필을 뭘로 하느냐 하면 얘네 걸 쓴다고 알려져 있죠. 제가 현장에서 있진 않으니까 보면 나믹스 걸 쓰는데 이 회사는 현재 하이닉스랑 몇 년간 독점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삼성은 다른 방법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아직 NCF 방식에서 분량이 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NCF 필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웨이퍼 분량이면 삼성이 워낙 잘하니까 잡아냈을 텐데 소재를 만드는 과정이라서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삼성은 오히려 더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빨리 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하이브리드 본딩은 아직 아무도 하지 않은 미지의 영역이니까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본딩을 삼성은 빨리 가려고 하는 거고요. 보시면 그때 지금 로마 챌린저님하고 설명을 드렸듯이 하이브리드 본딩은 도전체도 도전체끼리 붙이고 유전체도 유전체끼리 붙이는 과정이에요. 도전체는 팽창을 잘하잖아요. 그거 감안해서 갈아내야 돼요. 그래서 CMP 공정이 CMP 폴리싱이 엄청 잘 돼야 되고 정밀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플라즈마로 활성화 시켜가지고 본딩을 딱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닐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 결합을 딱 시키면 되는 거죠. 자, 이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 뭐 다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피치 간격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저것을 정확하게 어레이를 해야 되잖아요.
정렬을 해야 되고, 그 다음번에 그 위치에 파티클이 절대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파티클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이게 전도성에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문제가 많이 돼요. 그래서 어려운 과정입니다. 이게 결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회사들이 생각한 대로 그 기간 동안에 다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봐야 돼요. 하지만 과정은 우리가 알아야죠. 자, 다이 표면을 가공하고, 다이 표면은 어떻게 해요? CMP 폴리싱을 해야죠. 그 다음번에 다이 웨이퍼 표면 활성화는 뭘로 하죠? 플라즈마로 활성화하고요. 그 다음에 두 개를 붙이고요. 그 다음에 어닐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본딩에서 CMP 공정이 또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CMP가 더 많이 쓰이겠구나 라는 거죠. 어닐링은 지금 수소 어닐링 HPSP 장비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고온 저온을 해서 다시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 2025년 이후에 이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많이 쌓잖아요. 많이 쌓으니까 웨이퍼 두께를 더 낮춘다고요. 웨이퍼 두께를 더 낮추니까 웨이퍼 힘 방지 기술이 더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웨이퍼 힘 방지 기술이 지금 몇 군데에서 만들어서 납품 벌써 들어가고 있잖아요. 하이닉스에는. 그러니까 점점 더 웨이퍼가 휘지 않게. 왜냐면 너무 얇으니까 과거보다 온도에 너무 민감해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만 했는데 이만하잖아요. 웨이퍼가. 너무 얇은 거죠. 그러니까 온도에 점점 더 취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미세화 공정을 통해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메탈 공정이 많이 들어가고, 메탈도 과거보다 미세화되니까 얇잖아요. 그러니까 메탈이 두꺼우면 온도 높아도 그나마 견디는데, 메탈이 너무 얇은 상태니까 과거처럼 후공정에서 온도를 빵빵 뭐 900도, 500도 막 이렇게 올려버리면 다 불량이 날 확률이 높으니까 온도 컨트롤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온도 컨트롤이 되고 폴리싱 되고 세정되고 이런 것들이 다 쓰인다 이러는 거고요. 그리고 난이도가 되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진짜 이제는 이런 거는 하이테크 기업의 독차지다 이런 거죠. 그래서 계측도 해야 되고 CMP 해야 되고 폴리싱 해야 되고 파티클 관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히 HBM4로 갈 텐데요. 12에서 16단 쌓는 이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가고 나면 더 좋죠. 왜냐하면 이물질인 범프가 없는 상태니까 에너지 효율도 훨씬 더 좋을 거고 속도도 빠를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보면 여기는 솔더 범프고 여기는 그냥 붙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지만 분명히 가고 갔을 때 효과가 되게 좋기 때문에 간다고 보면 되는데 언제 갈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보시면 요게 유진투자증권에서 자 그림이 잘 나왔는데 요게 굉장히 좁단 말이에요. 요 간격을 맞추는 게 굉장한 일이다 라는 거고요. TSV 본딩은 여기가 솔더 범프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지금은 1024개인데 내년부터는 2000개 이상의 그 TSV를 붙여야 되는 거니까 한 면이 2000개니까 5단만 붙여도 10,000개를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불량 날 확률이 높고 어려운 난이도가 될 거고 가격은 비쌀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iQ브는 이렇게 생겼죠. HBM 4개가 로직을 이렇게 감싸고 있고 하나 로직이 패키지고 그 밑에는 인터포저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삼성전자는 빨리 지금 HBM3뿐만 아니라 HBM4에 힘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테스트 부분은 공부 중이니까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지금 보면 과거보다 늘어나는 공정들은 분명히 보여요. CMP, 세정, 슬리밍, 그리고 TSV, 그 다음번에 계측, 테스트 이쪽 부분을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HBM에 관련돼서 제가 현업자도 아니고 특별히 전공자도 아니지만 투자자로서 어렴풋하게 아는 것들을 여러분한테 공유드렸고 투자 아이디어를
공유한다는 차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